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지난주는 정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큰 명절인 추석 한가위였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이제 다국적 회사여서 그런지 지난주 한 주를 통째로 이제 연차를 사용을 해서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휴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열흘을 논 적이 정말 처음이었어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놀아본 사람이 놀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진짜 연휴가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이 되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노는 게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희님 안녕하세요. 미국은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미국 상황은 지금 뭐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나요? 그래도 뭐 질병청 보고 보니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궁경부암 주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맞으신 분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녀분들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우리가 주사를 왜 맞아야 되는지,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을이어서 제가 좀 은행잎 색깔 옷을 입고 왔는데 가을 분위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면 집 앞에 은행 열매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참 가을이 왔구나 생각이 들고, 저희 아이들은 똥열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똥 냄새가 난다고. 크롱프렌즈님, 통계는 내 운명님, 2주간 안녕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궁경부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작년도에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매년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질병 순위가 뭔지. 그래서 이거는 질병만을 얘기를 한 거고, 뭐 자살이라든지 사고사 이런 것까지 또 합치면 순위가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사망 질병 순위는 모두가 예상을 하셨겠지만 암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암으로 1위로 사망을 하게 되죠. 암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가 원래는 분열을 하고 또 분열을 하다가 이상이 생기고 이제 어떠한 유전 정보가 오류가 생기면 이제 걔네는 우리 몸 안에서 얘는 잘못된 애야 라고 해서 잘못된 애들은 고치거나 죽이거나 함으로써 정상적인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는 게 우리 몸의 상태인데, 과도하게 이렇게 죽어야 될 세포들이 죽지 않고 갑자기 많이 세포들이 불어나는 걸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못 사는 후진국 나라들 또는 우리나라가 이전에 후진국이었을 때를 보면 실은 암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전에 백신 처음 얘기를 드릴 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염병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은 폐렴이 여기 아직 있긴 하지만 보시면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어떻게 보면 잘 먹고 기름진 음식들, 고기, 그리고 더 나은 생활을 할수록 이제 심장질환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뇌혈관 질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맥락일 수 있고, 또 당뇨병, 고혈압.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당뇨병, 고혈압 걸리면은 진짜 약 먹어야 되고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요즘 어르신들 뭐 앓고 계신 병 있으세요? 그럼 고혈압은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시고, 당뇨도 뭐 초기여서 음식을 조심하시고 계시다, 뭐 경계여서 조심하고 계시다, 진짜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혈압, 당뇨병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면서 조절을 하는 질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천식 얘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조절을 하는 질환인데, 요즘은 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면역 치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암 자체도 지금은 사망을 하시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 암도 고혈압, 당뇨처럼 유지를 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도 있고, 또 치료도 실제로 면역 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억제시키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억제시켜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치료가 이제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만 좀 따로 떨어뜨려서 볼게요. 이거는 약간 오래된 암 발생 순위이긴 하지만 경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는 이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뭐 자궁체부, 이러한 암들, 난소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뒤쪽으로 밀려났고, 지금 1위는 역시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어르신들이 농담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조물주가 남자와 여자한테 너 무슨 암 걸리고 싶니? 물어보면 여자는 갑상선암이요, 남자는 전립선암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경과가 덜 나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조기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갑상선 가장 많고, 이것 때문에 갑상선이 혹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목에 갑상선 초음파를 진행을 하시죠. 유방암이 2위고요. 요즘 주변에 보면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들에서 유방암 진단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질환이 증가하는 데는 물론 그 병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 가와사키 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굉장히 진단이 특이적이지 않거나, 또는 면역 질환들, 또는 의심을 꼭 해야 되는 질환들은 보면은 우리가 진단 툴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검진을 나라에서도 해주고 또 회사에서도 더 많이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심을 하는 경우들, 이제 의사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대중들이 교육이 잘 되면서 이 병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조기 발견이 되면서 그 수 자체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유방암도 지금 젊은 층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 동양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편이고요. 위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 뭘까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음식이다, 짠 음식이다, 뜨거운 음식이다, 뭐 말씀이 많지만, 어쨌든 H. 파일로리 헬리코박터균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여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국제진료소에 그 인요한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일반인들한테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그런 치료를 모두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여성의 3위는 위암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궁경부암이 5위예요. 근데 제가 이 자궁경부암만 네모를 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을 고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예방하는 방법? 보통 우리가 암에 안 걸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무엇을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삶을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암을 예방하려고 하죠. 음식도 탄 음식 안 먹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성 암 중에서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지 위험 요인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결혼도 전통적인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을수록 좋고,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딱히 이거를 꼭 하면 예방이 됩니다. 아까 위암에서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거가 예방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지가 않은데,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이것만 하면 굉장히 많은 수, 거의 90% 가까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궁경부암에다 이렇게 네모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따온 건데요. 자궁경부암의 원인과 위험 요소들을 보시면요, 담배 피는 거, 약
여성 호르몬제 같아요. 가족력, 그 다음에 면역 저하, 뭐 유전자 이상. 근데 담배는 끊으면 되고 약도 안 먹으면 되고, 근데 가족은 내가 바꿀 수가 없죠. 이미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유전자 이상을 내가 바꿀 수, 아직은 유전자 치료, 이러한 유전자 치료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면역 저하도 내가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쉬고 할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또는 어떠한 정말로 면역학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적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HPV, 이거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없앤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암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착안을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HPV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박멸을 시킬 수가 있을까? 근데 바이러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었고, 이제야 뭐 예방주사든 뭐 이미 걸려서 면역을 획득했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익숙해져 가고 공존을 하고, 얼마 전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뭐 토착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도 기사도 봤는데,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원시적으로 생겼지만 굉장히 똑똑한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박멸시킬 수는 없어요. 이 전 세계에서요. 그러면은 걸렸어도 우리가 면역을 가져서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감염이 병으로 진행되지 않게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방주사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만들게 됩니다. 딸기팔공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주님도 오랜만이신 것 같고, 모두 정말 제가 오랜만에 계속 방송을 해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HPV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통해서 옮는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옮는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죠. 뭐 매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병들이 있는데, 이 HPV라는 바이러스도 성관계를 통해서 옮고, 이 HPV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남성들에서 조금, 남성 여성에서 생식기 사막이라는 병을 일으켜요. 근데 제가 그거는 사진을 찾아오진 않았어요. 너무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어서 찾아오지 않았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성병이거든요. 성관계를 통해서 없는 성병인데,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의 피부와 점막의 감염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190여 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40여 종이 성적 접촉으로 감염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한 2년 안에 뭐 거의 90%까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피세포라든지 피부, 점막에 이 바이러스가 잠깐 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서 얘를 대부분 2년 안에 90%까지 다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없어지지 않는 10%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궁경부, 상피내 병변,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90% 이상이 이 HPV의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자궁경부암의 많은 원인들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HPV라는 바이러스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HPV를 잘 조절을 하면 자궁경부암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궁경부 상피내 병변은 뭐냐면, 이 상피세포가 처음에는 변형이 일어나서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되다가 굉장히 모양이 계속 바뀌면서 암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10년 뭐 그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많은 40여 종 성관계를 통해서 오는 바이러스 40여 종 중에서 가장 고위험군, 제일 나쁜 놈이 뭐냐면 16번, 18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산부인과 시험 문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고위험군 뭐냐? 16, 18번. 요 숫자 때문에 외우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 둘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고요. 얘네들이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여기까지는 여자만 있는 기관이죠. 항문암, 구강암, 구인도암도 걸립니다. 요거는 남자, 여자가 다 걸릴 수 있는 거고, 음경암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서 걸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쪽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만 이쪽 부분까지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없애면 얘네들을 조절을 하면서 이 뒷부분까지도 같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중간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 번호의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위험한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서 요 위험한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HPV 바이러스, HPV라는 이러한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따로 해서 몇 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은 걸리면 대부분이 암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 또 없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암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나쁜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생활이 시작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HPV에 감염이 됩니다. 어떠한 보고에 따르면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성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정도는 HPV에 감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자연 면역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식기에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거기서 살다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번호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감염된 경우에서는 굉장히 감염이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암으로 되는 암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동안 감염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러스가 감염 자체가 됐다가 상피 내에서 종양을 일으키다가 이게 안으로 침윤이 되는 암, 이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정말 다행인 거는 상피 내 종양까지 가는 거는 가역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좋아지지 않고 또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또 감염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서는 10년에서 15년 안에 이게 침윤암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위험인 16, 18번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나머지 숫자들의 감염에 의해서 자궁경부 전암병변을 거쳐서 전암경변에서 이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산부인과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궁경부암은 굉장히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 림프 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줘서 다리가 정말 많이 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걸리면 너무너무 여자로서의 여러 가지 서글픈 부분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은 당연히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걸렸을 때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괴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다기보다는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이 바이러스에게는 있는 거죠.
HPV는 그러면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제가 옛날에 뭐 고체 비누를 화장실에서 같이 사용을 해서 뭐 밑을 닦았을 때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어디서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러한 경우는 적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감염의 원인은 성생활이고요. 평생의 성 파트너가 많을수록, 그리고 내 상대편의 성 파트너가 많을수록 감염의 위험이 높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성생활이 막 시작되고 굉장히 활발한 10대는 우리나라 얘기일까요? 10대, 20대의 젊은 연령에서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밑에서 보시다시피 성적 접촉 이외의 경로로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제가 저는 매번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혼전순결을 굉장히 제 자신이 지켰고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종교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윤리적인 이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많은 성생활을 통해서 옮을 수 있는 질환들이 많고, 굳이 내가 이러한 것들에 젊어서부터 노출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신념이고 누군가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두 딸이 있고 제 두 딸에게도 너는 무조건 엄마처럼 혼전수교를 유지해야 돼 라고, 그 시대에는 제가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아과 의사, 그리고 한때 감염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을 했던 의사의 입장으로서도 성 파트너가 많은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상대도 내 배우자도 성 파트너가 많은 게 나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HPV 하면서 제 신념 얘기를 했고요. HPV 감염의 임상 양상을 보시면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막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런 게 없죠. 여성 생식기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유지되다가 자연 소멸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다시 얘기가 나와요. 고위험군의 경우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감염이 유지가 되고 상대적으로 덜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결국에는 전암병변, 그리고 다시 암병변으로까지 세포들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전암병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C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암으로 가는 각각의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일부는 뒤로 가역적으로 뒷단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예방주사를 맞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질암, 외음부암, 그리고 항문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식기 사마귀, 그리고 뭐 호흡기에 유두 정도 생긴다는데요. 생식기 사마귀는 제가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괴로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걸리면 너무 확 퍼지고 레이저를 통해서 다 이거를 잘라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재발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심한 경우에서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PV 감염이 암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생식기 사마귀 또 한 부분이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왔죠. 암 말고 다른 질환도 일으키나요? 네. 생식기 및 항문의 사마귀 90% 이상이 6번이랑 11번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백신 종류를 얘기할 건데 MSD라는 회사에서는 6번과 11번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이제 자궁경부암 주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자궁경부암 주사인데 암 말고 다른 질환도 같이 막아주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에서 재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도 괴롭고 파트너도 괴롭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조금 너무 자유로운 성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식기 사마귀 연도별 신규 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에 비해서 신고수 보시면 2014년도에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도니까 21년도니까 이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실습을 돌 때 그리고 인턴을 할 때만 봐서 이 질환을 많이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부모님들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은 과거에는 아까 제가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성 발생 암 중에서 1, 2위였어요. 근데 발생률이 꾸준히 감소를 해서 다행히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여성암 5위였죠. 여기 지금 분당 서울대 계신 교수님이신가?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내신 논문에서 보면은 연령별로 HPV 감염률 보면은 이거 2012년도에 발표한 거긴 한데요. 보시면 10대 후반에서 20대가 반수에서 감염률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34%에서 평균적으로 HPV 감염이 여성들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나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네, 안전한 성생활이 가장 중요하겠죠. 성 파트너가 적을수록 그리고 상대방의 성 파트너가 적을수록 감염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너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재밌었는데 최소한의 성 파트너 수를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염 예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생활 중에 어떠한 보호구를 쓰면은 괜찮을까요?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부를 통해서도 옮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동 면역 즉 예방주사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는 3가지 종류의 자궁경부암 백신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YJ님 중1이 무료예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무료 접종을 해주는 거는 서바릭스랑 가다실 사가 요 2가지입니다. 가다실 국가는 몇 살에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부담으로 맞으셔야 되고 병원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14,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나중에 발견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가스가 많아서 더 비싼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서바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GSK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었고 16번, 18번 아까 암을 일으키는 제일 못된 녀석들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었고 항원 보강제가 있어요. GSK는 굉장히 백신으로 엄청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 코로나 백신에서는 선두를 달리지 못했고 뭐 이제 다른 백신에 뭐 이렇게 무슨 물질들을 대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GSK에서 몇 가지 조금 시들시들한 백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백신이 굉장히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에만 특화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GSK에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가다실에 비해서 가스에서 밀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같은 걸 하면 뭔가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백신 얘기를 할 때 꼭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감은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자궁경부암을 주사를 맞는 이유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거죠. 생식기 사마귀를 막아주려고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바릭스가 굉장히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AS04라는 GSK에서 발명을 한 항원 보강제, 그러니까 이 녀석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원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항체가가 굉장히 높게 오랫동안 지속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이따가 질문 다루는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빨리 맞는 게 아닐까. 맞아요. 백신을 10대 초반에 맞는데 성생활은 20, 30대에 활발해지는데, 그러면은 암은 30, 40대에 생기고, 그러면은 10대에 맞았는데 이거 3, 40년 후에까지 효과가 있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궁경부암은 조금 다른 질환들과 달라서 내 피 속의 항체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내 피부에서 생기는 암이 100% 예방이 1대1로 될 것이다 라고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죠. 하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항체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항체가를 제가 다른 회사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높게 유지가 됐다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신 연구를 보고 이전에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할 때 두 백신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엄마가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다실 사카 같은 경우에서는, 가다실은 사카 국가,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4개짜리에다가 4개에다가 5개를 더 합쳐서 국가를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 가다실 자체는 MSD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16, 18번에다가 아까 외음부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6번, 11번까지 합쳐져서 이제 암을 예방을 하지만 생식기 사마귀도 예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환자한테 선택권을 줄 땐 그랬어요. 암에 엄청나게 특화돼서 암에 포커싱을 할 것이냐, 암도 웬만큼 맞고 외음부 사마귀도 같이 맞을 거를 같이 막으실 거냐, 엄마가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모든 WHO, CDC 페이퍼 또는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지침서에서조차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바릭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가다실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서바릭스가 남성에 대한 허가 사항이 조금 더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또는 남성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싶어 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시는 경우에서는 가다실을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남자가 맞고 싶어 하는 경우에서는 이왕 돈 내고 맞을 거 사카 맞지 말고 국가 맞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그냥 의사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준 스타일 7님, 임신이 안 된다고 일본에서 부작용 많다. 네, 일본에서 부작용이 문제가 됐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 독감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방주사에 대한 부작용 보고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뭐 저혈압이라든지 쇼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자아이들이 많이 쓰러져 가지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을 때는 꼭 앉혀서 15분 이상을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집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부작용은 저는 솔직히 좀 다른 나라랑 다르고, 임신이 안 된다가 아니라 쓰러지고 애들이 저혈압이 자꾸 오고 막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랬는데, 일본은 옛날에 타미플루였나요? 뭐 먹고 자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나라를 폄하를 하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의 데이터는 조금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외국인 진료소에서 일할 때 일본 엄마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일본에서는 쓰러지는 애들이 많아서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약간 그거는 일본에 조금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나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다실 국가에는 아까 사가에다가 31, 33, 45, 52, 58형이 추가된 백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는 이 모든 백신이 HPV로 인한 질병을 90% 가까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자궁경부암 접종을 남자아이들까지도 진행을 했었어요. 참 신기하죠? 10대 아이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HPV 백신을 줬더니 성인들의 암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자궁경부암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10년 안에는 굉장히 더 많이, 그래서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백신이니까 안심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도 만나요. 예, 여기 저스틴님 2013년에, 그러니까 8년 전에 가다실 사가 접종하셨는데, 가다실 사가 광고물에는 젊은 남자 추가되는 진명 광고 맞아요. 남아들도 꼭 맞아야 된다. 네, 정말 그때 앞서서 나가셨었네요. 저희 아빠께서도 감염 전공을 하셨었어서 저가 그때 대학생이었던 거죠.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가다실 접종을 사가를 그때 했었고, 제 남동생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남동생도 아빠가 접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자인데 자궁경부암 주사를 왜 맞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그때 앞서 가셨었군요. 남자도 맞습니다. 네, 남자도 접종 가능하고요. 보시면 요거는 네이버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서마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9세에서 25세까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접종이 가능하고요. 가다실 같은 경우에선 사가, 국가 상관없이 9세에서 26세, 한 살이 더 많네요. 여성 및 남성 접종 대상입니다. 서바릭스와 가다실의 차이는, 서바릭스는 GSK라는 영국 회사고요. 가다실은 MSD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같은 경우에서도 영국과 미국이잖아요. 지금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은 딱 영국과 딱 미국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서바릭스는 뭔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뭔가 영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국답게 진짜 딱 보수적인 시각으로 암만, 그리고 9세에서 25세. 가다실은 한 살도 많고 또 예방 질환도 조금 더 넓어요. 근데 보면은 생식기 사마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예방 질환이 다르지만, 저는 서바릭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외음부암, 질암 이러한 부분, 외음부암이나 질암을 막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게 왜 그러면 9세에서 25세냐? 왜 아까 뭐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2번 맞는 사람, 3번 맞는 사람, 이건 뭐야? 그러면은 그 나이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25세랑 26세가 되게 다른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에서 연구를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몇 살까지 나이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내가 어제랑 오늘이 내가 하루 나이가 들었다고 확 달라지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무슨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어떻게 보면은 칼같이 자르는 게 조금 신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궁경부암 남자들의 곤지름 예방이 되죠. 확실히 된다라고 제 산부인과 친구가 자기의 경험으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생 예방되느냐? 아직 우리는 평생 예방된다라고 하지만 평생 예방된다고 해서 100%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90% 이상을 예방한다 그랬기 때문에 10%는 누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백신을 맞던 HPV 때문에 생기는 암도 90%, 곤지름 90% 예방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연령 얘기가 나왔어요. 장민정님, 29살인데 늦은 나이에 맞아도 효과 있나요? 허가 연령 25세, 26세 이상인데 맞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근데 26세로 이거를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11세, 12세 요 나이에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으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제 혹시 이전에 제 개인적 채널인 우아클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여성의 성관계를 한 청소년 중에서 첫 경험을 한 나이가 몇일까요? 퀴즈, 돌발 퀴즈 나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예방접종 방송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해치허그님, 고슴도치님 13, 네, 윤희님 13, 크롱프렌즈님 12세, 크롱프렌즈님 정답입니다. 네, 12.4세, 정말 충격적이죠. 만으로 12.4세면 5,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제가 매 백신 강의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 나라의 예방주사의 기준 나이는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 안에서 보통 이 나이에서 이 나이 사이에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나라에서 난 이 나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나라는 12.4세인가 6세인가 12세이기 때문에 11세에 맞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궁경부암 주사는 HPV에 노출이 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세 이상에서 맞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미 성 경험이 있으시거나 많으신 경우에서는 성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효과가 줄어듭니다. 근데 아직 이 허가 연령 이상에서 맞은 군에 대한 예방 효과나 여러 가지 논문들은 계속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서 맞으셨을 경우에 효과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수두편에서도 대상포진 주사를 60세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맞춰주지만 실은 50대 때 맞는 게 더 면역학적인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쨌든 허가 연령 이상에서 맞으셔도 좋습니다. 안 맞는 것보단 당연히 좋죠. 하지만 효과는 젊은 여성,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서 맞을 때보단 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롱프렌즈님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우아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만 20살, 21살에 맞았던 것 같아요. 2번 맞는 경우 있고 3번 맞는 경우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서바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만 14세. 그러니까 이 계산기에 두드리면 내가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나오잖아요. 14년 11개월까지는 2번 맞습니다. 그러면 14년 12개월인 15세가 되자마자부터 3번 맞으시면 되고요. 가다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요. 가다실 사가랑 국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가를 맞는 친구들은 만 13년 11개월까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서바리스랑 똑같이 14년 11개월까지 2번을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 2번 맞고 누군 3번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11세, 12세, 13세, 14세 요 연령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연령 아이들보다 면역학적으로 더 면역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혹시 맞아보신 분 계세요? 제가 겁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맞은 주사 중에서 제일 아팠던 거 3개를 뽑으라 그러면은 1번이 자궁경부암, 2번이 T뎁, 3번이 홍역볼고리 풍진. 이 3개가 저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그 자궁경부암 주사가 나머지 둘과는 비교가 안 되죠. 진짜 맞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따끔이 아니라 뜨끔하게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 비싸고 아프고 이 주사를 좀 덜 맞으면 안 될까 해서 연구를 GSK에서는 14세까지로, 그 다음에 가다실 사가 할 때는 13세, 국가 할 때는 서바리스랑 똑같이 14세로 잘라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어린 연령
그 나이 기준, 나이 많은 연령 해서 2번 맞은 애들, 3번 맞은 애들 항체 반응을 봤더니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적게 맞는다고 더 나쁘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을 기준으로 2번 맞는 거고요. 저희 같은 성인들은 3번입니다.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현님, 감염된 경우에도 백신 접종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었어도 내가 감염이 된 바이러스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염이 지금 안 됐을 수도 있고 이전에 됐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감염이 되신 분, 펩스미어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접종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자궁경부암 몇 세까지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는 허가 연령으로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에서는 맞고 싶은 사람 다 맞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현주님 지금 연령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언제든지 맞으셔도 되시고 대신에 꼭 산부인과 선생님과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고 맞으셔도 되고요. 나 코로나 주사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 주사 맞으실 거면 동시에 맞거나 아니면 코로나 주사를 맞은 지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을 띄고 맞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CDC에서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제가 의사로서 얘기를 드릴 거면 저는 동시접종 아니면 한 달 정도 있다 오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장민정님, 29살인데 늦은 나이에 맞아도, 네, 늦은 나이에 맞으셔도 효과는 떨어지지만 없는 건 아니고요. 성관계가 없으시거나 파트너가 한 분이거나 그러한 위험 요소가 적으시면 적을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40대 후반 여자 MMJ님 맞으셔도 효과 있으십니다. 윤희님, 아이들 셋 모두 중학교 때 맞았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옮긴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국제진료소에서 근무를 할 때 미국 엄마들이 맨날 고민해요. 이거 150불인데 맞아 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450불 내고 네 future wife를 future daughter-in-law 네 며느리를 잘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하면 다 맞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결국 여자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옮죠. 아무것도 없는 바이러스가 아무도 없는 분들끼리 성관계를 하면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남자는 어떤 여자한테 맞고 그 남자는 또 여자한테 옮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혼전순결이 또 다른 감염병에 있어서의 되게 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맞습니다.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하시는 거 잘 하셨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남자들도 맞는 추세고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남자아이들도 많이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11, 12세 T뎁 접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12살에 그 일본 내염 주사 4백신 5차 맞을 때 그때에 맞춰서 같이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님, 헬리코박터 한두 번 치료 2번 다시 생기지 않나요? 치료해도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궁경부암 주사 맞으면 평평사막이 없어질까요? 평평사막이? 백신을 맞으면 없어지지? 아마 치료를 하신 이후에 재발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이 부분 제가 다다음 주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JY님, 중1 때 맞아야 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빠르다는 느낌이 있지만 성생활 시작 전에만 맞으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나한테 엄마 나 1년 후부터 성생활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시지 않게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기80님, 3년 전에 4가 접종하셨죠. 근데 국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새로 접종해야 되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가 많은데 4가 접종을 했으면 국가 중에서 4개는 이미 커버가 되시는 거고 나중에 중간 고위험군인 5개에 대해서 다시 면역 원성을 가지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의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딸기80님 코로나 백신 10월에 2차 접종 가다실도 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다실 독감 타접종이랑 같이 하실 거면은 동시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날 같이 맞으시면 되고요. 근데 독감 주사도 열이 나고 몸살이 날 수가 있는 주사고 코로나 백신도 만약에 화이자 모더나면 2차가 더 힘들거든요. 2차 증상들이랑 혹시 합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그냥 독감 그날 하루 잘 쉬고 그냥 앓느니 한꺼번에 앓겠다 하시면은 그냥 동시 접종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되시고 만약에 접종을 따로 하실 거면 2주에서 4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4주 한 달 정도 띄고 맞으실 것을 말씀드리고 독감 주사는 지금 9월 말이니까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에 하실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여파로 독감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원하시는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드렸을지 모르겠는데요. 남은 백신이 뭐가 있는지 제가 잘 살펴보고 남은 백신들 다 한번 훑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궁금할 때 제 영상을 넘겨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대체 공휴일, 그 다음 주도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3주 후에 저는 새로운 백신 이야기로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정말로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